가장 큰 용기는 모른다고 인정하는 것.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유야, 너에게 알을 가르쳐 주려 한다.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이 참으로 아는 것이다. 유는 공자의 애제자 중 한 명이었던 자로의 이름으로 그의 본명은 중유다. 그는 공자보다 9살 어렸으며 공자의 일기 제자다. 친구 사이로 보일 정도로 나이 차가 적었지만 오랫동안 공자를 깍듯이 모셨다. 자로는 본래 힘 좀 쓰는 용맹한 자였다. 그는 14년간 공자와 천하를 주유하면서 공자의 신변을 지키는 역할을 톡톡히 했다. 누군가 공자를 험담하면 그 사람의 입을 틀어막을 정도였다. 때문에 공자는 도가 행해지지 않아서 뗏목을 타고 바다로 떠나겠다고 하면서 자신을 따라올 사람은 자로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만큼 공자는 자로를 신뢰했다. 물론 바로 다음에 한마디 덧붙였다. 용기는 나를 넘지만 재주는 취할 것이 없다. 이렇게 든든한 제자였지만 공자에게 많은 꼬지람을 듣기도 했다.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실천하는 걸 부끄러워하라. 부유하면서 똑똑한 제자인 자궁은 칭찬과 질책을 함께 받았지만 자로는 주로 혼나는 역할이었다. 아무래도 어릴 적부터 학문을 닦은 다른 제자들과는 깊이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자로는 큰 소리를 치고 덤벙대는 단점도 있었다. 이런 그를 두고 공자는 방 안에 들을 정도는 아니라도 마루에 앉을 정도는 된다 라고 했다. 얼핏 듣기에는 그를 낮게 평가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수많은 공자의 제자 중에서 마루에 앉을 정도만 돼도 공자의 신임을 꽤나 많이 받은 편이다. 거기에도 못 앉는 제자가 부지기수였다. 자로의 가장 큰 장점은 질책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그 누구보다 배운 것을 실천하려고 노력했다는 점이다. 자로가 공자에게 유독 많이 혼이 난 것은 그만큼 자신이 궁금한 점을 감추지 않고 자주 질문했기 때문이다. 그는 체면에 신경 쓰지 않았다. 자신이 모르고 실천하지 못하는 것을 부끄러워할 뿐이었다. 그렇다고 스승에게 고분고분하진 않았다. 종종 반항하고 따졌다. 자신이 생각하기에 옳지 않다고 여겨지는 것은 강하게 의문을 제기했다. 공자가 위나라 영공의 부인인 남자를 만났을 때의 일이다. 그녀는 외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으나 다른 연인과 간통을 하면서 평판이 좋지 않았다. 공자는 이 만남을 꺼려했으나 어쩔 수 없이 그녀를 만났고 자로는 이를 달가워하지 않았다. 공자는 그에게 내 마음이 떳떳하지 않다면 하늘이 나를 무너뜨릴 것이다 라고 해명해야 했다. 스승과 제자가 옥신각신하는 이런 모습은 논어에서 종종 찾아볼 수 있다. 이것이 논어의 매력이기도 하다. 진정한 도가 무엇이고 인과 예는 또 무엇인지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고스란히 담겨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질문을 통해 성장한다. 2019년 미국의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G20 회담을 위해 한국을 방문해 기자회견할 때의 일이다. 그는 마지막으로 한국 기자에게만 질문을 받는다고 했다. 그 순간 회견장은 약 20초간 침묵이 흘렀다. 결국 중국 기자가 질문을 가로채서 미국 정책의 문제점에 대해 공격적인 질문을 던졌다. 그는 중국인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았다.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걸까? 당시 기자들은 기사를 빨리 써서 보내야 했을 수도 있다. 아니면 질문을 던졌을 때 얻는 이득보다 실수했을 때 망신당할 가능성이 커서 주저했을지도 모른다. 만일 실수가 두려워 그런 것이라면 그 바탕에는 우리가 받은 교육의 문제가 자리한다. 지금 우리의 교육 시스템은 공부 잘하는 아이들 중심으로 돌아간다.
입시 위주의 교육 체계가 유지되다 보니 선생님과 질문을 주고받으며 소통하는 수업은 이뤄지지 않는다. 그보다는 빨리 답을 찾는 능력을 키우는 데 골몰한다. 대학 교육도 별반 다르지 않다. 오랜 세월 질문하는 대신 아는 척을 하다 보니 부모가 되어서도 달라지지 않는다. 아이들이 질문하면 대화를 하기는커녕 퉁명스럽게 답하기 일수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어주기보다는 요점만 간단히 결과 위주로 듣는 게 익숙해진 탓이다. 논어에서 자루만큼 질문을 많이 한 제자는 바로 자공이다. 자공은 공자보다 낫다고 인정받을 정도로 촉망받는 인재였다. 그의 뛰어난 외교술은 노나라를 위기에서 구했고 그들을 위협하던 오나라를 멸망시킬 정도였다. 그렇게 잘난 자공도 공자에게 집요할 정도로 질문을 했다. 면박을 당하기 일쑤였지만 전혀 개의치 않았다. 그러면서 점차 학문적인 성취를 높여갈 수 있었다. 공자도 자공이 시경을 같이 논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 되었다며 흐뭇해했다. 자공의 질문이 수준 높고 철학적이었다면 자루의 질문은 일반 사람의 지적 호기심과 이해도 수준이었다. 우리는 자루의 용기 덕분에 인과 예, 의와 도에 관해 공자로부터 보다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게 되었으니 그에게 감사해야 한다.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이야기하는 데는 용기가 필요하다. 수준이 낮거나 엉뚱한 질문을 해서 면박당하는 경험을 한번 하게 되면 그 뒤로는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입을 닫게 된다. 그러나 입을 닫는 순간 호기심은 사라지고 지식도 얕아진다. 공자의 말처럼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말하는 자가 진정 아는 자다. 잘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순간 그것을 배우고 깨칠 기회는 사라지고 만다. 모르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것, 알려고 노력하지 않는 것이 진정 부끄러운 일이다.